자,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끔씩 이제 주식에 관련된 정보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주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두산인프라코어 어떠냐? 이거 매각만 되면 대박이라던데, 자기 장인어른이 그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던데, 너가 볼 때 어떠냐? 괜찮으면 나도 사려고.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식 특정 종목 말고, 야,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 어떠냐? 뭐 미국 시장 계속 오른다던데,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근데 뭐 이런 거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황에 대한 얘기도 막 물어보시고, 뭐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되게 많이 궁금하잖아요. 어떤 주식이 좋은지, 요즘 시황이 어떤지, 주식 시장에 대해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 같은 거 어떤지, 상황이 좋을 것 같으면 미리 사두고, 안 좋아질 것 같으면은 빨리 팔아서 좀 빨리 현금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좀 유리하게 하려고. 이거 궁금하니까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에서 급등주 추천하는 거, 그리고 현재 시황이 어떤지, 뭐 미국 상황이 어떤지, 뭐 특정 섹터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방송하고 있고, 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프로들 같은 것들 많이 구독해두고 보시면서 매일 출퇴근에 그런 영상들 보면서 정보를 얻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식 정보를 얻는 것, 그리고 뭐 시황 정보 얻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 뭐 유튜브 방송을 보는 거, 이런 거보다 더 확실하게 그냥 쉽고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을 말하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말을 해도 많은 분들이 흘려 듣고요. 실제로 이제 주식을 좀 한다고 하는 분들도요, 이런 리포트들을 잘 챙겨 보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만 보면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보는 것 같아요. 방송을 보면은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걸 뭔가를 좀 리포트를 보려 그러면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안 보고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방송을 계속 본다던가 그러시는데, 그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누군가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의견을 듣는 거 정도는 정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명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게 그렇게 현명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라던가 아니면은 주변 지인이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서 나온 것들을 재가공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 원본 출처 소스를 봐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물론 그 리포트도 원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정보의 원가공 자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좀 찾아보는 게 더 낫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제 영상도 뭐 되게 짧은 것 같지만은 영상 한 편이 10분이 넘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얻는 데는 10분도 넉넉하고도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은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주식을 하시는데 많이 참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를 보려 그러면 환경 컨센서스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 컨센서스 말고 여기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요, 여기에 리서치 탭을 들어가시면은 여기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시황 정보, 뭐 투자 정보, 종목 분석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보시고 뭐 원하는 종목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검색하는 데가 있죠. 검색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보고 싶은 거를 클릭을 해서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첨부 파일이 열리면서 리포트가 나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네이버 증권보다는 원래 제가 이제 이용하던 환경 컨센서스를 좀 이용하는 편입니다. 환경 컨센서스, 환경 치면은 먼저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는 유명한 거죠. 환경 컨센서스 들어가시면 첫 페이지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보시면 이제 전체 리포트, 기업 리포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전체 리포트를 보시고, 제가 이제 지인이 그 뭐였죠? 두산인프라코어를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두산 인프라코어 한번 찾아볼게요. 두산 인프라코어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기업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업으로 가야죠. 기업으로 가서 여기 기업 정보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정보가 나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코스피 종목이고,
뭐 주소지라던가 뭐 홈페이지 주소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KIS 크레딧 인덱스가 뭐 몇 등급이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얼마나 이제 양호한 기업이냐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그리고 뭐 투자 의견 이런 것까지 나오고, 근데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서머리, 여기 재무제표 나오죠.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상장사에 투자하는 매력은 그 회사의 정보가 다 공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사실. 뭐 기업 정보 같은 거 보시면은 뭐 대표가 누군지 사진까지 나오고, 그리고 뭐 투자 정보 막 여러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차트도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차트 누르면은 3개월 차트, 1년간의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저점이 갔던 이 주식이 막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때 얼마에 2,700원 하던 게 8,00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3, 4배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 3배 정도 올라갔네요. 그리고서 지금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두산인프라코어, 야 지금 이거 기업 뭐 매각되면 대박이라던데? 근데 제가 볼 땐 이미 어느 정도 대박 났잖아요. 여기로 이제 따져보면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오르는 걸 기대한다? 라는 걸 이제 요 차트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건데, 뭐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네, 이걸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종합 리포트 같은 건데, 여기에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얘기가 코멘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자 보세요. 그냥 중국 호조로 밥캡 빼면 선방. 네, 이게 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선방했대요. 밥켓을 빼면. 근데 이거 밥켓을 안 빼면 그냥 선방이 아닌 건가? 막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들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는 게 많을 거예요. 보다 보면 여기 뭐 퍼 이런 것도 모를 거고, 뭐 밥켓은 또 갑자기 왜 나와? 이거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모르면 이거 모를 만한 얘기잖아요. 근데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글링 같은 거 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다 보면은 중국 호조 수혜, 그룹사 이슈는 재평가의 기회. 자, 중국 시장 호조는 하반기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비중이 큰 동사에게는 수혜 요인이 있대요. 그리고 밖에도 그러니까 3분기, 2020년 3분기부터 미국 시장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대요. 지금은 이제는 안 좋은 상황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은 왜? 중국 시장 호조의 영향이 있고, 그리고 모회사인 두산중공업 재무 이슈에 따른 동사의 매각 루머가 반영이 됐다. 그리고 그룹사 영향으로 받아온 저평가의 회수 과정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리포트는 보면은 뭐 그다지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 이런 얘기니까 앞으로 오른다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좀 다른 걸 좀 볼게요. 여기는 이제 비슷한 것 같고, 자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호주와 매각설은 반영 끝.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처음 보려고 그러는 분들 사실 이런 것도 모르고 매출액, EPS, BPS, PER, PBR, ROE, 배당 수익률, EV, EBITDA 뭐 이런 거 다 몰라요. 솔직히 모르고, 이거 차트도 봐도 이게 뭐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모르고, 절대 수익률은 뭐고 상대 수익률은 뭐고 여기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는 중국 호주와 매각설은 반영 끝. 자 저한테 물어본 분이 뭐라 그랬죠? 야 그거 매각되면 대박이라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중국 호조와 매각설은 반영 끝났대요. 적어도 이 리포트를 쓴 최강식 정지훈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다 맞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논외인데, 어쨌든 뭔가 좀 밥 먹고서 이런 거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놨다는 거는 우리가 참고할 만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데 싶으면 뭐 여기다가 전화를 하든 여기다 이메일을 보내든 해서 알아낼 수는 있겠죠. 전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앞서 말했듯이 종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시황도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환경 컨센서스에서 시장 탭에 들어가요. 다시 볼게요. 처음부터 이 시장 리포트를 들어가면요 여기에 많은 리포트들이 나옵니다. 뭐 여기 증권사들에서 막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막 돌려치기 하면서 발행을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그냥 뭐 마음에 드는 이름 한번 볼까요? 김혜은의 전략 이야기. 왠지 좀 땡기지 않나요? 김혜은 님이 쓴 전략 이야기래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뭐 양극화는 주식시장에도 이러면서 증시는 탄탄하나 차별화는 지속.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지만 코로나19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이슈가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의견들을 써놓고 현재 상황을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조정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향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에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상존하는 리스크로 움직임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를 만큼 오른 것 같다. 그래서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돈이 올랐다고 이제 막 떨어지냐? 그런 게 아니죠. 올릴 것만 오른다는 얘기죠. 실적도 성장주 흐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은 성장주들의 이제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자, 이런 얘기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막 누구한테 물어보고 현재 시장 어때요? 뭐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1시간짜리 영상 보고 그러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요거 한 3줄 읽으면요, 웬만한 분위기는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은 솔직히 이 주식시장이 굴러가는 거, 세계가 굴러가는 거, 증시가 굴러가는 거, 여러 가지 지표들, 뭐 농산물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까지도 여기 리포트들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시장, 산업, 파생, 경제, 뭐 이런 정도만 봐도 웬만한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매일매일 뭐 신문 읽듯이 보는 습관만 좀 쌓아도 우리가 주식을 하는 최소한의 소양 정도는 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다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소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랑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주식 잘하는 걸 떠나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내가 뭔가 정보를 찾고 싶고 나도 이제 뭔가 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말한 거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너무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 잘 보고 증권사 리포트 잘 본다고 해서 그거 잘 보고 잘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네,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그 정보들은요, 모두가 보는 정보예요. 내가 직접 안 보더라도 내 친구를 통해서 얻어서 받을 수 있는 정보고, 제가 공된 정보를 유튜브에서 누군가 말하는 거를, 멋있게 말하는 거를 누구나 또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누가 빨리 보고 누가 늦게 보느냐에 따라서 빨리 보는 사람은 돈을 벌고 늦게 보는 사람은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마저도 그렇지가 않아요. 네, 늦게 보면 늦게 보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서 주식을 할 수 있는 거고, 빨리 보면 빨리 보는 대로 또 뭐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주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보느냐 늦게 보느냐 어떤 경로로 보느냐 이런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모여진 정보들을 가지고 나만의 투자관을 확립하는 거고, 내 투자관에 따라서 실제로 시행을 하는 거는 주식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런 사고 파는 것들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파는 것들을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지금 말한 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냐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너무 뭉뚱그려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소위 말하는 이제 워렌 버핏처럼 뭔가 좀 가치 투자를 해서 기업의 성장에 내 자산을 좀 같이 얹어가는 그런 주식 투자자 이런 거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든, 본질적으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거든요. 이건 뭐 트레이딩이냐 투자자냐 뭐 이런 구분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동인데, 이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점쟁이가 돼서 지금 내가 사면은 나중에 이만큼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뒤를 바라보고 주식을 해도 마찬가지고 10년 뒤를 바라보고 주식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릇이 돼야 되는 거고, 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 뭐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경험과 실력과 지식과 뭐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는 것들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 주식을 하는 행위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했을 때, 그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한 사람은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력이 퇴보하거나 뭐 자산이 퇴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는 거, 증권사 리포트 보는 거, 뭐 시황 정보 보는 거 이런 것들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이런 그런 이 시장이 굴러가는 것,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가는 것, 경제가 굴러가는 것들을 좀 안목을 기르는데 필요한 되게 너무너무 기초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정도는 그냥 틈나는 대로 좀 하면서 관심 분야를 넓힌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웹툰 보면서 그냥 좀 시간 죽이는 것처럼 내가 그냥 시간 날 때 이런 것들 보면서 내 소양을 길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식을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 스스로의 그런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맞춰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맞춰 나가는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막막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런 뭐 어떤 주식이 좋아, 뭐 두산 인프라코어가 뭐 매각이 돼 말해, 이런 거에 있지가 않아요. 그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 나가야 되는 건데, 뭐 이거는 어느 책을 봐도 안 나오고 솔직히 어느 유튜브를 봐도 안 나오죠.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에서는 마인드적인 얘기지만, 이거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저는 이 유튜브에서 그만큼 알려주고 있는 채널은 정말 없다고, 제가 하는 거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채널 말고도 뭐 저희가 투자 클럽을 하면서 그 경험까지 같이 하는 것들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 뭐 제가 클럽 홍보한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께 진짜 좋은 기회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 뭐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 투자 클럽을 왜 하는지 뭐 그런 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은 거가 있으니까 여기다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 링크를 보시면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게 좋은지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마인드적인 부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유튜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